다행히 이민후과 전문병원 채널입니다. 오늘은 이석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다행 이비인후과 전문병원에서 귀질환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11과 김형진 원장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갑자기 어지럽게 될 때 여러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이석증이 찾아내는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갑자기 어지럽게 되면은 그 환자들이 굉장히 당황하고 놀라게 되는데, 갑자기 울렁거리면서 토하기도 하고 세상이 빙글빙글 도니까 어디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될지도 처음에는 헷갈리게 되고, 근처에 있는 내과를 가거나 머리에 무슨 문제가 생겼나 걱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어지러움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해서 한 가지로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흔한 것만 10가지 정도 원인이 있으니까. 근데 우선은 귀 문제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 귀가 보면은 이렇게 달팽이관이 있는데, 소리를 듣는 달팽이관이 있고 바로 옆에 평형을 담당하는 평형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귀가 이제 소리도 듣고 평형을 담당하게 되는데, 물론 이 신호가 이제 나중에 머리로 들어가게 되죠. 손에 평형 중추가 있게 되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어지러움증이 전체 어지러움증의 한 7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갑자기 어지러우면 귀를 먼저 의심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귀에 생기는 병이 이 평형기관의 구조에 따라서 이석증 같은 병이 생길 수도 있고, 전정신경염이라고 전정신경에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아니면 안에 있는 림프액이 부어서 생기는 메니에르 병도 있고, 귀 안에 생기는 병도 다양합니다. 따라서 어떤 문제 때문에 어지러운지를 알려면은 우선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셔서 원인을 감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석이란 무엇이고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까? 이석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평형기관에 원래 있는 돌을 말합니다. 탄산칼슘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보통 돌이라고 하면은 담석이나 요로결석 이렇게 없던 돌이 생기는 거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원래 있던 돌이고, 그 이석기관이라는 것이 여기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어서 원래 수평과 수직 운동을 감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방고리관이라는 고리가 3개 있게 되는데, 요거는 회전 운동을 감지하게 되고요. 즉 X, Y, Z축 회전 운동이랑 수직 수평 운동 그 5가지를 종합을 해서 우리 머리에서 내 머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 내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감지하는 원래 기존에 있던 그 평형기관의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귀 안에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보이지가 않고 MRI나 CT를 찍어도 보이진 않는 아주 미세한 구조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석증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과 증상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이석기관은 여기 이석 주머니가 이렇게 있고, 옆에 있는 방고리관은 이석이 없이 그 림프액만으로 차 있는데, 이게 서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석 주머니에서 이석이 빠져나가는 증상들, 빠져나가면 이석증이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은 머리를 특정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이 방고리관이 이석에 자극을 받아서, 원래는 물만 있는데 돌이 자꾸 움직이면서 이 강한 자극을 생기게 하거든요. 따라서 환자가 느끼기에는 갑자기 막 아침에 자다 일어났는데 천장이 빙글빙글 돌고 주변이 뱅글뱅글 돌고 울렁울렁 토할 것 같고, 심하면 토하기도 하고, 이런 증상이 갑자기 생기는 게 특징입니다. 주로 이제 아침이나 새벽에 잘 생겨요. 자다가 돌이 잘 빠지거든요. 근데 이 빠지는 원인은 사실 또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석이 탄산칼슘이라고 그 뼈와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뼈가 약해지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남자보다 여자분이 한 3배 정도 더 많고요. 젊은 사람보다는 그 폐경기 이후 여자분들, 뼈가 약해지면서 잘 부스러져 나온다고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돌이 가루가 되면서 잘 부스러져 나와서 그런 경우가 많고, 따라서 이제 골다공증이 있거나 비타민 D가 부족하거나 그래서 뼈 대사가 안 좋으면은 이석증이 잘 생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장기간 오래 누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 수술을 하거나 몸이 쇠약하거나 그러면은 이게 이석이 자연스럽게 위치를 하지 않고 자꾸 빠져나가려는 힘이 생겨서 오랫동안 누워 있는 경우, 활동을 잘 안 하는 경우 생길 수도 있다. 그리고 귀에 생기는 다른 뇌의 질환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메니에르나 전정신경염 이런 것들을 알으면은 또 이석증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보고들도 있고,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갑자기 머리 충격을 받았을 때, 머리를 심하게 움직이거나 두부 외상, 교통사고나 아니면은 타박상을 입었을 때 그 충격으로 돌이 빠져나온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서 빙글빙글 도는 어지럽증이 생겼다, 이런 분도 꽤 많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또 하나는 단순히 스트레스나 과로를 해도 이석증이 많이 생긴다는 보고들도 많고요. 근데 이제 전부 원인을 파악해 봐도 잘 모르는 경우가 또 절반 정도 있어요. 특별한 병이 없고 건강한 사람들도 이석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내가 뭘 잘못해서 이석증이 생겼나요? 이런 걸 되게 궁금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생활 습관이 나쁘지 않고 건강하시던 분도 그냥 특정 질환 없이 갑자기 생기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아프게 되면 어느 진료과를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지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말씀대로 자고 있는데 갑자기 어지럽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신체 활동을 해서 어지러울 경우에 그러면 이비인후과에 가서 진료 보는 게 맞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지러운 거는 원인이 많아요. 사실 내과적으로도 혈압, 당뇨에 문제가 있거나 갑상선 문제, 아니면은 기립성 저혈압이나 빈혈, 이런 것들도 다 어지러움의 원인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환자들이 우선은 내과를 가는 경우가 많고, 또 이게 머리가 빙빙 도는 것 같기 때문에 신경과를 가서 MRI를 찍고 오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럴 수도 있지만은 확률적으로는 귀 문제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여기서 생긴 그 신호를, 이게 신호를 타고 머리 쪽, 소뇌 쪽으로 평형 중추로 가는데, 이 소뇌 쪽에 예를 들어서 그 뇌경색, 뇌출혈, 뇌졸중이 생긴다면은 당연히 어지러울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중요하게 다루는데, 실제 빈도는 굉장히 드물어요. 100명 중에 몇 명 안 될 정도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귀 문제가 70%가 넘기 때문에 귀를 먼저 생각하고 머리를 생각해야죠. 근데 이제 귀는 평형 기관이 있다는 생각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의사들조차도 귀를 먼저 의심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물론 근데 이게 보통 새벽이나 밤에 잘 그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응급실로 우선 가게 되는 경우가 많긴 한데, 이석증인 경우에는 응급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가 조금 몇 시간 늦어진다고 큰일이 나진 않습니다. 근데 다시 무서워서 또 MRI 찍고 내시경 또 하고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그렇게 하시면은 또 시간 낭비, 비용 낭비, 치료 기간 낭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빙빙 돈다, 이석증 가능성을 첫 번째로 먼저 두시고 이비인후과에서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 만약 귀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싶으면은 이제 그때 거기서 다른 검사를 또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풍이 있거나 소뇌에 뇌경색이 오거나 이런 분들은 그냥 어지럽지만 않아요. 다른 신경학적 증상이 있어서 어딘가 마비 증상이 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눈이 마비가 와서 두 개로 보이는 복시, 말이 어눌해지는, 혀가 마비되거나 삼키기 힘들거나, 아니면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이상하거나, 아니면 혼자 걷지 못하거나 자꾸 넘어지거나, 이런 것들은 중추성 어지럼증, 귀랑 관계없이 머리 쪽 문제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귀 문제가 아니고 신경과 진료를 봐야 되지만, 그런 것이 없다면은 먼저 이비인후과 진료를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석증 진단을 어떻게 하게 되는 겁니까? 이비인후과 질환은 대부분 눈으로 보거나 내시경으로 보고 진단을 하거든요. 이석증은 겉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이 귀안을 볼 수도 없고 사진을 찍어서 나타나지도 않아요. 사실 그래서 진단이 어렵습니다. 환자분 증상을 듣고 의심을 하게 된 다음에 확진 내리는 과정은 안진검사라는 걸 합니다. 이제 평형기관은 눈과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평형기관에 문제가 생기면은 특정한 안구에 떨림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떨림 때문에 주변이 돌고 막 회전성 어지럼증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그거를 이제 안진검사기를 착용을 하고 특정한 안진을 온도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검사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이비인후과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측정적인 안진을 보면은 이석증을 쉽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안 하고 피검사나 사진만 찍어서는 이석증을 확진 내리기에는 부족합니다. 육안으로도 떨리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사실 미세한 운동이기 때문에 떨린다는 정도만 알 수 있지, 좀 더 확실하게 알고 그거를 도식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밀검사, 정기안진 검사가 필요합니다. 네, 그럼 이석증의 치료 방법과 치료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이제
근본적으로 보면은 이 빠진 돌을 이석 주머니로 다시 집어 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환자분들을 특정한 자세를 취해서 빠졌던 돌을 이제 머리를 돌리고 제끼고 해서 다시 집어넣는 것을 하는데 이석 치환술이라고 부릅니다. 방골이관이 3개 있는데 그 3개에 따라서 각각 그 치료 방법이 틀려요. 또 이석이 여기 방골이관을 돌아다니는 것이 있고 끼어 있는 것도 있고, 사실 좀 따지면은 타입이 되게 복잡한데 그 각각에 맞는 이석 치환술을 하게 되면은 돌이 이 자리로 들어가면은 안정화되면서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또 있어요. 이석 치환술 말고도 전정 재활 치료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만성적으로 자꾸 어지러워하는 분들은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자꾸 돌아다니는 게 좋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마켓 운동이라는 게 있는데 마트 같은 데 가서 돌아다니고 이것저것 물건을 사고 자꾸 시각적인 자극과 신체적인 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어지러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된다. 이런 보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이석 치환술을 시행하면 이석증은 완치가 되는 질병인가요? 네, 완치가 되고요. 보통 한 사람이 오면은 이석이 빠졌을 때 증상이 나타나는 게 한두 개 빠지는 게 아니고 100개, 200개, 몇백 개씩 빠지거든요. 많이 빠질수록 물론 증상이 더 강하고 힘들겠죠. 그래서 이거를 집어넣을 때 한 번에 다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좀 남아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3번 정도 치료를 하고, 물론 한두 번에 치료되는 운 좋은 사람들도 있고 한 너댓 번씩 치료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3번 정도. 그래서 통계적으로는 한 2주 정도 치료를 하면은 한 90% 정도 환자들은 많은 개선을 본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를 하고 나서 재발의 확률은 없는 겁니까? 근데 이게 재발할 수가 있어요. 이게 한번 빠졌던 게 다시 들어갔다고 또 빠지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연구를 해보면은 이석증 생긴 사람들 1년 뒤에 보면은 한 15%쯤 재발을 한다. 이렇게 돼 있고, 더 긴 시간을 보면은 한번 발생한 이석증 환자들은 한 20%에서 30%는 다시 재발을 한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또 머리에 충격을 받는다거나 계속 그 뼈가 약해진 상태라거나 계속 누워 있거나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다시 또 어지러울 수도 있고, 제 환자들도 한 번만 오고 마시는 분도 많지만 자꾸 재발하는 분도 있어요. 재발성 이석증 환자들도 있고, 한 10명 중에 3명 정도는 약간 어지리하다, 계속 정상이 아닌 것 같다, 이런 걸 호소하는 분들도 있어요. 잔류 증상이 좀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크게 3가지 원인인데, 첫 번째는 이제 이석이 들어가긴 했는데 찌꺼기, 잔석이 좀 남아서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 때문에 조금 힘든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원래 그 돌이 다시 들어가긴 했지만 원래 하던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평형을 잡아주고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이 있는데 그것이 일시적으로 기능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형 기능이 평소 같지 않으니까 약간씩 어지러운 걸 호소할 수도 있고, 세 번째는 이석증 발작이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경험이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심리적으로 남아 있어서 계속 힘들어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저희가 그런 분들은 이제 항불안제 같은 약도 쓰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도 결국 시간이 지나고 약을 먹고 물리치료를 하면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이석증이 유아나 어린 아이들한테도 발생할 수 있습니까? 네, 발생할 수는 있는데 10세 이하 소아에는 굉장히 드물어요. 이거는 나이가 들수록 더 생기는 거고 뼈가 약해져서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이석이 젤라틴 같은 거로 서로 붙어 있거든요. 소아들에서는 이게 굉장히 강하게 붙어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소아 어지러움증은 성인과 좀 다르게 취급을 합니다. 성인에서는 이석증 확률이 한 3, 40%까지 올라가는데 소아에서는 한 2%, 3% 없진 않은데 굉장히 드물고, 그래서 소아가 어지러우면 이석증보다는 다른 걸 먼저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 이석증도 예방할 수 있는 예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신체 활동이 부족하면 잘 생길 수가 있어요. 예, 물론 머리를 너무 심하게 움직이는 거는 좋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헬스장에 가서 덜덜덜 떨리는 운동이나 거꾸리 하는 운동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석증이 자주 생기는 사람들 하지 말라고 하고, 머리에 충격이 올 수 있는 복싱이나 아니면은 골프도 사실 머리 회전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안 좋을 수 있는데, 그거 말고는 정상적인 운동, 신체 활동하는 것은
이석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그 탄산칼슘 구조물이기 때문에 뼈가 약하신 분들은 자꾸 생겨요. 햇볕을 보면은 비타민 D가 합성되고 그게 골대사에 작용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햇볕을 어떻게든 가리려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석증 환자들 검사를 해보면은 비타민 D 부족하신 분들이 정상인보다 더 많고 그런 분들은 비타민 D 보충요법 치료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신경을 좀 쓰는 게 좋고 그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거고 반 정도는 원인을 잘 모른다 그랬으니까 사실 이게 무섭긴 하지만 나쁜 병이고 위험한 병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또 생겼으면은 이비인후과에 가서 다시 체크를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지금까지 다인임과 전병원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